안녕하세요 여러분, 위소입니다. 11월 21일이 밝았습니다. 바로 겨울왕국2가 개봉한 날인데요.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밤을 샜습니다. 네, 한숨도 못 잤어요. 네, 그럼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짠! 겨울왕국2를 보고 왔습니다. 어땠냐고요? OST는 정말 좋았습니다. 엘사와 안나도 울라프도 너무 사랑스럽고 멋지고 이뻤어요. 스토리는 뭐 어찌됐든 하나하나 자세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영화의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요약해 드릴게요. 제가 예상한 스토리와 유사한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네요. 먼저 스토리를 다 요약해 드리고 이 스토리에 대한 생각과 분석은 그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귀여운 엘사와 안나가 작은 눈사람 장난감으로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자막을 읽느라 표정을 완벽하게 보지 못해서 아쉽네요. 나중에 더빙 버전으로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아버지 이그나르가 나타나서 마법의 숲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과거에 할아버지와 함께 노블드라의 마법의 숲에 갔었고 그들에게 댐을 지어주며 서로 친하게 지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 때문에 정령들에 의해 마법의 숲에 안개가 내려오고 다시는 오고 갈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비 이두나가 엘사와 안나에게 자장가 All is Found를 불러주는데 그 가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풍이 바다를 만나는 곳에 모든 기억을 간직한 엄마가 있단다. 고향으로 가는 길로 오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찾을 거다. 이어서 안나의 성장한 모습과 평화로운 아렌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나는 과거의 말갈량이 모습은 사라지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고 크리스토프는 그런 안나에게 프로포즈를 준비 중입니다. 울라프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에 빠져 있었고 엘사는 어디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엘사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예민하게 캐치한 안나는 엘사에게 언제까지나 자신이 옆에 있어주겠다고 하며 마치 예전 어머니처럼 엘사를 위로해줍니다. 함께 침대에서 잠들었지만 엘사는 또다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가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한 엘사가 일어나서 그 소리를 따라가고 4개의 원소들의 환영을 보게 되고 아렌델의 4개의 원소를 깨우게 됩니다. 덕분에 모든 아렌델의 국민들은 언덕 위로 대피를 하고 페비가 나타나서 또 사고 쳤냐며 엘사 자매를 면박을 줍니다. 트롤 페비는 과거의 비밀을 찾아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엘사와 안나, 크리스토프, 울라프, 스벤은 북쪽 마법의 숲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여정을 떠나는 마차 속에서 울라프가 상식 퀴즈를 하는데 누가 들어도 그 중에서 떡밥으로 보이는 듯한 대사를 합니다. 물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마차 위에서 안나가 크리스토프에게 모두 잠들었다며 뽀뽀하자고 보채는 귀여운 장면과 크리스토프가 청혼을 하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장면이 지나갑니다. 이때 엘사는 다시 소리가 들린다며 잠에서 깨어나서 드디어 안개가 휩싸인 마법의 숲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먹을들은 출입을 못하지만 우리의 엘사님은 가볍게 봉인을 풀고 안으로 진입합니다. 이곳에서 4개의 원소의 정령들과 노블드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호위 장군 일행들을 만나게 됩니다. 과거 노블드라와 아렌델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아직까지 마법의 숲 안에서 다투고 있던 이들은 엘사의 중재로 싸움을 멈추게 되었으며 엘사는 이들에게 저주를 풀어서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어머니 이두나가 이곳 노블드라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크리스토프는 노블드라의 청년의 도움으로 프로포즈 이벤트를 준비하느라 사라지고 엘사는 불의 정령을 무자비한 얼음 마법으로 제압하고 부하로 삼아버립니다. 불의 정령은 자신을 따라오라며 북쪽으로 가기 시작했고 안나는 크리스토프를 버려두고 언니를 따라 북쪽으로 떠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크리스토프는 상실감에 노래를 부릅니다. 북쪽 해안가에 도착한 안나와 엘사, 울라프는 부서진 배를 발견하고 이내 그것이 부모님이 타고 계시던 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배 안에서 부모님이 항해를 나선 이유가 엘사의 마법의 힘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도 알게 되죠. 엘사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죽었다며 좌절하고 안나는 엘사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엘사는 안나의 안전을 위해
구름라이드를 태워서 강가로 보내버립니다. 안나는 얼음배를 타고 떠내려가다가 골렘들 수면실을 지나 동굴로 떨어져 버립니다. 엘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해안가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바다 너머로 달려가다가 물의 정령을 만나게 되고 물의 정령을 길들여서 드디어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때 엘사는 불의 정령, 바람의 정령, 물의 정령까지 길들일 정도로 힘이 커진 상태였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새로운 드레스를 장만하며 자신이 5번째 원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가 노블드라에 댐을 지어준 것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양동작전이었으며 이 댐을 부숴야지 숲과 아렌델에 내려진 저주가 풀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정보를 얻기 위해 너무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온 엘사는 얼어버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 안나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안나는 메시지를 받고 댐을 부숴야 한다고 울라프에게 이야기하지만 울라프는 엘사가 얼어버리자 자연스럽게 녹아버립니다. 언니도 잃어버리고 울라프도 잃어버리고 남친은 어디 가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는 암울한 상황에서 안나는 용기를 내서 동굴을 탈출하고 결국 돌골렘을 이용해서 댐을 부수는데 성공합니다. 댐이 부서지자 물이 쏟아지고 그 물이 아렌델을 덮치려고 하지만 각성한 엘사가 나타나서 마법의 힘으로 그 물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안나에게 왕국을 물려주고 자신이 있어야 하는 곳은 이곳 마법의 숲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프도 안나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안나의 대관식이 열리는 날 물의 정령을 타고 아렌델로 향해 바다를 건너오는 엘사를 보여주며 결혼국2는 끝을 맺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토리 요약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보신 분들은 장면 하나하나가 다시 생각나시죠? 안 보신 분들은 극장 안 가도 되겠죠? 제가 이전에 예상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안나는 불의 힘이 없고요. 엘사 엄마도 마법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령들은 최종 빌런이 아니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내용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습니다. 반면 조심스럽게 제기했던 엘사 입양설은 역시 틀렸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스토리 리뷰 해보겠습니다. 영화의 스토리 초반은 전작 캐릭터들의 힘에 많이 의존합니다. 엘사와 안나의 어린 시절만 나와도 관객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마치 엘사의 힘이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마법의 숲을 이야기하면 뭐 끝난 거죠. 그리고 예상대로 겨울왕국 1, 2편의 진정한 빌런 엘사에 의해 왕국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에서 왕국을 구하기 위해 북쪽 마법의 숲으로 떠난다. 여기까지는 전개가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마법의 숲에 관한 떡밥을 국왕이 뿌리기도 하고 말이죠. 왜 평화롭던 아렌델과 노블드라가 싸웠는지 모르겠으며 자신이 기절했을 때 누가 자신을 치료해줬는지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관객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죠. 실은 관객들은 누가 국왕을 치료했는지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왕비 이둔하겠죠 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서로 쳐다보는 눈치를 봐도 그렇고 과거 회상 장면에서도 어떤 소녀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 뭐 100% 그 소녀겠고 그 소녀가 이둔하겠거니 이러면서 보는 거죠. 근데 노블드라와 아렌델이 싸운 이유가 무엇인지는 영화가 흘러감에 따라 밝혀지겠지 뭐 이러면서 기대하면서 보는 겁니다, 영화를. 자, 그리고 드디어 마법의 숲에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좀 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부터 스토리가 좀 엉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1편에 비해 부족한 부분은 커다란 흐름 속에 위기감이 없습니다. 작은 위기들이 순차적으로 나올 뿐 큰 기승전결의 위기가 없습니다. 1편에서는 엘사가 아렌델을 얼리고 안나의 심장에 마법을 맞아서 점점 죽어가고 최종 악당 한스에 의해 왕국을 뺏길 위기로 고조되고 결국 안나의 몸이 얼어버리며 극은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에 반해 2편은 초반에 아렌델이 또다시 위기에 처해서 출발할 때까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후부터 마법의 정령 게일이 위협해오고 엘사 마법으로 압살 그리고 물의 정령 만나서 엘사 마법으로 부하 만듦 그리고 물의 정령 만남 까불지 마라 나 엘사다 그리고 울라프 죽고 엘사 얼려버리지만은 둘 다 죽었다고 믿는 관객 아무도 없고 곧 부활 그리고 아렌델이 침수될 위기도 엘사 마법으로 막아내 수고 끝 뭐 이런 식입니다. 나름의 반전이라는 요소는 할아버지가 실은 선한 왕이 아니라 악당이었다인데 어차피 할아버지 아무도 관심 없어서 충격이 제로입니다. 제로. 위기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점점 큰 위기로 스노우볼링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위기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가는 형식이 2편의 형식입니다. 이러니 영화 후반부쯤에는 큰 긴장감이 없어서 지루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작진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지 울라프를 죽이고 엘사를 얼리는 등의 무리한 시도를 하는데 누구도 이들이 진심으로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나 엘사가 얼어버리는 장면은 좀 억지스러운 게 그 전에 그곳에 도착하면 얼어버린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객 입장에서 뭐지? 왜 얼지? 이게 그냥 얼어버린 건가? 아니면 죽은 건가? 뭐 이런 걸 이해할 틈도 없어요. 조금 있다가 안나가 엘사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 입으로. 그때 관객들은 엘사가 죽은 거였어? 이러다가 조금 있다가 되살아납니다. 죽었다며? 뭐 이런 식이에요. 제 생각에는 북쪽 모든 진실이 모여있는 동굴에 만약 간다면 가장 깊숙한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그곳은 설령 엘사라고 하더라도 얼어서 죽을 것이다 라는 식의 예언이라도 페비가 해주고 동굴 속으로 내려갔으면 관객이 안돼 엘사 내려가지마 거기 가면 죽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말이죠. 이런 위기감이 없어 보이는 연출은 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엘사 일행이 북쪽으로 향할 때 왕국이 위기에 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피크닉 가는 분위기지. 울라프야 울라프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별다른 위기감이 없습니다. 크리스토프는 청혼할 생각밖에 없고 안나는 다들 잠들었다며 뽀뽀해달라고 보채고 그나저나 이 장면 디즈니의 전체 관람가라서 그렇지 아니었으면 어쨌든 이들은 출발할 때부터 마법의 숲에 들어와서도 시종일관 행동들이 소풍 온 사람들 마냥 긴장감이 없게 행동합니다. 이러니 관객들도 편안하게 보는 거죠. 위기가 약하면 그 위기가 해결되고 오는 감동의 카타르시스도 약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래서 엘사의 마법의 비밀은 뭔데?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엘사의 어머니는 마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마법 유전설도 아니고 그냥 정령들이 자신이 친했던 이두나의 딸 중 한 명에게 제5의 힘을 주었다? 그런 건가? 명확하게 엘사가 마법의 힘을 가지게 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제일 처음 마법의 숲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그나르 국왕이 이후 그 누구도 마법의 숲을 드나들 수 없었단다 하면서 이두나를 쳐다보는 장면과 마법의 숲에서 기절했을 때 자신을 치유해준 인물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연출이 되는데 영화 후반부에 왕을 치유해준 사람이 왕비라는 사실을 엘사 일행이 알게 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한 가지. 이두나는 자신이 남편을 살렸다는 사실을 끝까지 비밀로 한 채로 결혼을 한 것일까요? 또한 자신이 노블드라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왕과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 것일까요? 왕은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던데? 숨겼다면 왜 굳이 숨기지? 결혼까지 한 마당에 그걸 왜 숨기냐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저 위소보는 왕비가 왜 숨겼는지 알죠? 뭐냐고요? 그것은 관객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각본의 편의상 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두나가 숨기고 싶어 숨긴 게 아니에요. 감독이 시켜서 숨긴 거지. 또 영화에서는 근위대장이 마법의 숲에 왜 갇혔는지 별다른 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두나는 어찌 탈출했고 왜 탈출했는지 묘사가 없습니다. 그냥 다친 국왕이 마차에 실려갈 때 같이 숨는 장면이 짧게 나올 뿐이죠. 아마도 티저에 나온 장면들이 본 영화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 부분은 편집돼서 잘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작품의 엔딩은 좋았습니다. 왕위를 안나에게 계승하고 자신은 일종의 신이 되어서 마법의 숲에서 살아가는 엔딩은 뻔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엘사가 레즈비언이라는 설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편이 개봉된 지금 그런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엔딩을 보면서 서로 다른 두 집단 혹은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감독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소수자들과 이런 식으로 인정하며 살아보자고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사는 먹을들 틈바구니에서 자신이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고 결국 엔딩에서 자신이 있을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엔딩에서 그런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해석일까요? 아닙니다. 장점도 많이 있죠. 먼저 OST는 역시 명불허전. 디즈니답게 잘 뽑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인 타이틀곡인 Into the Unknown 이게 아닌가? 뭐 어쨌든 Into the Unknown은 Let It Go만큼 열풍적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밀어붙여요 이 곡을. 그리고 깨알같이 표현된 1편의 연결점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겨울왕국의 팬분들은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엘사가 제5원소로 각성했을 때 드레스랑 이모가 미쳤습니다. 이건 뭐 거의 여신이에요 여신. 존예보스 엘사. 와우 이게 장난 아니야. 진짜 이쁩니다. 어머니들 큰일 났습니다. 이번 드레스 애들 난리 납니다. 이거 진짜 어쩔 겁니까? 이거 디즈니가 작정하고 드레스를 디자인했어요. 머리 풀어헤친 엘사는 뭐 거의 와 이건 뭐. 그리고 중간중간 개그씬들이 참 재미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울라프가 겨울왕국의 1편을 설명해주는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울라프는 울라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엘사는 처음부터 왕권에 큰 흥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편에서도 정체가 들통나자마자 나 몰라라 하고 떠났으며 이후에 자신이 여왕으로 다스려 왔지만 동생이 아직 왕국을 통치하기에는 어리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인가 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이 있을 곳을 찾았고 미련 없이 왕권을 동생에게 주고 자신은 마법의 숲에 머물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저희는 엘사라고 하는 소녀의 성장기를 본 것이 아니라 엘사라고 하는 신의 성장기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리뷰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봐서인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더빙 버전으로 한 번 더 추가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위소보. 무슨 소리 못 들으셨어요?